나는 오늘 그 집의 문을 잠갔다. 영원히. 그 안에 갇힌 건 내 가족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심어놓은 상처였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아니, 분노로 떨렸다. 그들은 나를 거리로 내몰았고 내가 피땀 흘려 산 집마저 훔치려 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다. 내 이름은 김서연. 35살,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여자.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늘 가족의 착한 딸이었다. 아버지 김 회장님의 회사에서 일하며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매키하고 오빠 서준의 무책임한 삶을 뒷바라지했다. 우리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겉으로는 화목하고 안으로는 썩어가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일구신 분이었다. 건설 자재 회사, 연매출 수백억.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무수한 빚과 은폐된 비리가 있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갔다. 경영지원팀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아버지가 서연아, 너만 믿는다 하시며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나는 그 무게를 기쁘게 짊어졌다. 오빠는? 그는 해외 유학을 핑계로 놀고 먹었다. 돌아와서도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드물었다.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신 해 모든 게 변했다. 병원비가 천문학적이었다. 아버지는 회사 자금을 끌어다 썼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가족이니까. 그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서연아, 이제 너랑 오빠만 아빠 편이야.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재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나보다 겨우 10살 많은 여자, 이지은. 회사 비서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불러요. 나는 웃지 못했다.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이지은은 교묘했다. 아버지의 귀에 속삭이며 나를 감정적이라고 몰아갔다. 오빠는 그녀 편에 섰다. 동생아, 아빠가 행복해야지. 회사에서도 변화가 왔다. 내 직책이 축소되고 이지은의 친척들이 들어왔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결정타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병실에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 개정. 모든 재산을 오빠와 이지은에게? 나에게는? 서연이는 이미 독립했으니 작은 아파트 하나만. 그 작은 아파트가 바로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었다. 대학 졸업 후 대출받아 강남에 산 30평 아파트. 10년 넘게 갚아온 곳 은혜전 재산이었다. 그런데 유언장에 그마저 오빠 명의로 넘기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이가 빚 없이 살게 해주려는 아빠 마음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왔다. 동생아, 아빠 유언이야. 집 좀 넘겨.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오빠, 그 집은 내 거야? 내가 산 거?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이지은이 뒤에서 속삭였다. 법적으로 싸워보자.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유언장의 효력을 주장하며. 증인들은 이지은 쪽 사람들 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오빠가 병실에 있었다. 변호사도 오빠가 불렀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서명은 지문이었다.
하지만 그 지문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패소했다. 집을 잃었다. 대출 잔금은 내가 갚아야 했는데 집은 오빠 차지. 나는 거리로 나앉았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자며 변호사 비용을 갚았다. 그때 느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서연아, 미안하다. 이 꿈에서 아버지가 그러셨다. 현실에서 그는 나를 버렸다. 오빠는, 그는 웃었다. 동생아, 이제 너도 독립했네. 그 절망 속에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니었다. 복수가 시작됐다. 조용히, 치밀하게. 먼저 회사부터. 아버지의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오빠가 사장, 이지은이 부사장. 나는 과거 자료를 모았다. 아버지가 숨긴 비리, 탈세 증거. 세무서에 익명 제보했다. 조사 들어갔다. 오빠가 당황했다. 나를 찾아왔다. 서연아, 그만해. 가족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오빠가 날 집 없는 신세로 만들 때 가족이었어? 그는 빌었다. 돈을 주겠다고. 나는 거절했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지은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녀는 결혼 전, 사기 전과가 있었다. 증거를 모아 오빠에게 보냈다. 이혼할래? 그들의 결혼이 흔들렸다. 회사 주가는 폭락. 은행 대출 압박.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주식을 사모았다. 소액주주로서. 그리고 오늘 그 집의 문을 잠갔다. 오빠가 사는 내 옛집. 어떻게? 법적으로 되찾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해킹했다. 아니, 해커를 고용했다. 모든 돈을 내 앞으로 옮겼다. 오빠의 전화가 왔다. 서연아, 제발.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는 달콤했다. 처음엔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하지만 곧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세액 수백억. 오빠는 구속 위기. 이지은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여권을 막았다. 과거 사기 피해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도와주세요. 나는 증거를 넘겼다. 오빠가 감옥에 가기 전 면회를 갔다. 왜? 그가 물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가 날 버렸으니까. 그는 울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서연이 너는 강하니까 혼자서도 잘 산다고. 거짓말이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쓴 것, 나에게 절반을 준다는. 하지만 오빠가 숨겼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오빠의 지분의 옛집에 들어갔다. 법원 판결로 되찾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은행이 압류했다. 회사빚 때문에. 나는 그 집을 경매로 샀다. 소액으로. 문을 열자 추억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요리하시던 부엌, 아버지가 신문 보시던 거실. 이제는 먼지 쌓인 빈집. 나는 앉아서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계속됐다. 이지은의 사기 과거가 드러나자 그녀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누워서 나를 불렀다.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돈만 주면 입 다물게. 나는 거절했다. 그녀는 결국 구속됐다. 오빠가 출소한 후 나를 찾아왔다. 초췌했다. 서연아,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물었다. 오빠, 내가 거리에 나앉았을 때 용서 구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그는 사라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고 들었다. 나는 회사도 되찾았다. 주주총회에서 새 사장으로 선임됐다. 직원들이 박수 쳤다. 김 상무님, 돌아오셨네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다. 가족이 없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무 무섭다면서. 그때 과거의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동기 박민수. 그는 변호사였다. 소송 때 도와줬다. 서연아, 그만해. 복수는 너를 망가뜨려. 나는 웃었다. 이미 망가졌어. 그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너는 피해자야. 하지만 마음 깊숙이 여전히 증오가 남아 있었다.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느 날 오빠가 돌아왔다. 빈털털이었다. 도와줘. 나는 지분의 집세 글을 드렸다. 왜? 그가 물었다. 마지막 기회야. 그는 울며 빌었다. 과거를 고백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이지은과 함께 유언장을 조작했다. 아빠가 서연이 편을 들까 봐 무서웠어. 나는 녹음했다. 모든 걸. 그리고 경찰에 넘겼다. 유언장 위조죄. 오빠가 다시 구속됐다. 이번엔 영원히. 나는 집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 아름다웠다. 하지만 차가웠다. 복수가 끝났다. 그런데 왜 더 괴로울까? 시간이 흘렀다. 2년 회사는 안정됐다. 나는 성공한 CEO가 됐다. 언론에서 여성 성공 신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인터뷰할 때마다 미소가 어색했다. 민수와 결혼했다. 그는 내 곁에 있었다. 서연아, 이제 행복해질 때야. 아이를 가졌다. 딸 이름은 어머니처럼 은혜.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오빠가 출소했다.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 만나자.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집 앞에 나타났다. 서연아, 나 좀 봐줘. 그는 병들어 있었다. 어머니처럼. 나는 병원에 갔다. 왜 왔어?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는 울었다. 모든 걸 털어놨다. 이지은이 주도였다. 그녀가 아버지를 조종했다. 나도 속았어. 이지은은 이미 해외 도피. 잡히지 않았다. 오빠가 죽기 전 용서를 빌었다. 동생아, 아빠도 너를 사랑했어. 나는 손을 잡았다. 떨렸다. 알아. 그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그 후 나는 변했다. 복수의 무게가 너무 컸다.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증오를 물려줄 순 없다. 회사 일부를 기부했다. 불우이웃 위해. 어머니 이름으로. 민수가 말했다. 이제 놓아줘. 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꿈에서 여전히 그 집이 나왔다. 문 잠그는 소리. 어느 날
이지은이 잡혔다. 인터폴 통해. 그녀가 돌아왔다. 재판.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녀가 나를 봤다. 서연 씨, 미안해요. 거짓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교묘했다. 판결. 징역 10년. 나는 법정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처음으로.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상처는 남았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다.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노력할 거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나는 새 가족을 만들었다. 민수와 은혜. 과거는 묻었다. 하지만 잊진 않았다. 그게 내 삶의 균형이었다. 은혜가 자랐다. 5살, 엄마, 왜 할머니 사진만 있어?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할머니는 하늘에 계셔. 오빠의 무덤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꿈에서 만났다. 미안해. 깨어나면 가슴이 아팠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사회주택 건설. 집 없는 사람들 위해? 직원들이 물었다. 대표님,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민수가 안아줬다. 너 강해. 하지만 강함 뒤에 약함이 있었다. 이지은이 출소했다. 소식 들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서연 씨, 용서해주세요. 나는 차갑게 봤다. 왜? 나도 피해자였어. 당신 오빠가. 거짓.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그녀의 과거 통화 녹음. 그녀는 무너졌다. 복수했구나. 아니. 정의야. 그녀는 사라졌다. 자살했다고 들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떨었다. 은혜가 물었다. 엄마 아파? 아니. 엄마 행복해. 진심이었다. 조금씩.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됐다.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독자들이 편지 보냈다. 힘 얻었어요. 나도 힘 얻었다. 가족의 배신은 아팠지만 나를 만들었다. 더 강한 나를. 10년 후 나는 신이 됐다. 은혜는 대학생. 엄마, 나 독립할게. 웃었다. 집 사줄게. 그 애는 모른다. 내 과거를. 민수는 늙었다. 함께 산책했다. 후회해. 아니. 너 있어서 다행이야. 회사 매각했다. 큰돈 벌었다. 기부 대부분. 집은 여전했다. 내 옛집. 박물관처럼. 때때로 혼자 앉아 생각했다.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착한 딸로 살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 더 좋다. 상처가 나를 성장시켰다. 오빠의 무덤에 갔다. 처음으로. 오빠, 안녕. 바람이 불었다. 용서했다. 완전히. 은혜가 결혼했다. 엄마, 행복해? 응. 나는 할머니 됐다. 손주 안고. 과거는 먼 추억. 배신, 상실, 복수. 그 모든 게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평화로운 삶.
가족이 날 집 없는 신세로 만들었을 때 나는 제기했다. 내 집을 훔치려 했을 때 나는 모든 걸 되찾았다. 그리고 더 사랑을. 이게 내 이야기 끝. 공정한 대가.